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78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0년 2월 2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2월 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경자년, 무인월, 경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경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명식 일간은 경금이 되겠고요. 자, 월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과 월령 설명드리기 이전에 제가 요거 먼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이런 것들을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자, 연도 경자고요. 일도 경자예요.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월주하고 일주가 같은 경우 내지는 일주와 시주가 같은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가 있는데 천극지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병자 대운 같은 거, 병자 대운이라든가 병오죠. 병오 이렇게 오게 되면은 자, 일간이 경금이고 일지가 자수이니까 병화가 천간을 극하고 비천간 일간을 극하고 자오가 충이 되니까 이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놓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걸 천극지충, 이거를 천충지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말하기 나름이죠. 천충지충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극지충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정식 명칭은 천간은 충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지지를 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서 천충지충보다는 저는 천극지충이 더 맞지 않나라고 하는데 자, 병오대운이 왔을 때 온다고 해서 내지는 세운에서 병오 세운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먼저 보는 것이지 그냥 이런 거 있죠. 경자 경자일인데 대운이나 세운에서 병호가 오니까 천극지충이 돼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병화가 온다라고 하면 무토가 있으면 병화가 금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병화는 뭐예요? 토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관 자체는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병화가 무토를 생해서 이 무토가 경금을 생하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 이걸 놓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병화하고 경금만 놓고 병화가 경금을 극하니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좀 곤란하죠. 또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운 자체가 이모 대운 중에 있는데 세운에서 예를 들어서 병호가 왔다라고 하면 병화가 오는 경우에도 임수가 병화를 막아줄 수도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그렇게 되면 병호가 온다 하더라도 경자 일주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칠살이 온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방비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와서 나한테 좋은 작용을 못하고 나쁜 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건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극지충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또 정인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문서 잡고 좋다 이렇게 보는 것도 그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제가 경자가 보여가지고 생각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원래 사주 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명식 사주 공부를 할 때요 너무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뭐랄까 한 가지 한 이론을 가지고 꾸준히 반복 숙달해 가지고 내 머릿속에다가 사주 보는 체계를 빨리 심어 놓는 게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도 뭐 학창 시절에 공부 많이 했지만 공부 막 한다고 해서 이 책 저 책 막 갖다 놓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한 가지 교과서를 충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걸 가지고 뼈대를 잡아 놓은 다음에 여러 가지 서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그 뼈대 위에 살을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어떤 분들은 뭐 일주론만 공부하고 어떤 분들은 뭐 신살만 공부하고 이렇게 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제 사주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어떤 분들이 사주를 이렇게 내놓잖아. 그러면 못 봐. 왜냐? 전체 큰 틀의 8글자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맨날 글자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자 일주인데 대운, 병호, 세운이 오면 천극지충이 돼서 좋을 거야, 나쁠 거야. 이런 질문만 한다니까요. 사주 전체의 짜임과 대운의 향배를 모르니까 계속 그런 것만 갖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제
이 일진 강의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계속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계속 반복 숙달을 하다 보면은 사주를 보는 큰 틀에 사주를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구나라고 하는 뼈대를 잡으라고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초 강의를 처음부터 한다라고 하면 반복하지 않겠죠. 간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을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천간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하면 뭐 강의 횟수만은 또 한 100회 이상 목적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 일진 강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기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듣는 강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못해도 이 강의가 쉽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대단히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의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초를 모르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진짜 뭐 딴 나라 외국말 하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도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반복하기 때문에, 무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면은 익숙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주라고 하는 것은 신사를 가지고도 신사를 빼고 보더라도, 내지는 삼재를 빼고 보더라도, 공망을 빼고 보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주를 보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모르고 맨날 공망, 신살, 삼재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사주 보면요, 대체적으로 깊은 맛, 사주 명리학의 깊은 맛은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는 병식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고요.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사주를 딱 풀어놓는 순간 바로 일간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 보는 것이고, 이게 공부가 된 사람들은 사주 나머지 6글자 딱 보면 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다, 그러면 대우는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이것을 갖다가 몇 시간씩 스터디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사주 풀고 대운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불과 20초 정도, 30초 정도면 바로 해결이 나와야 되는 것이,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계속 또 반복에 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죠. 경금.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화 토금수 중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제일 강인한 것에서는 가장 뭐라 그럴까? 금이 가장 강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양금이 지금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 또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이 경금이 더 강해요. 왜냐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하거든요. 완철금이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그냥 무쇠다 생각하면 돼. 무쇠도 뭐예요? 무쇠라고 하는 것도 잘 만들어진 있는, 우리가 쓰는 그런 무쇠 솥 같은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디서 잡철 같은 거 있잖아요. 좀 원석, 잡철을 하면 경금일간들 되게 좀 기분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땅 속에서 금방 캐낸 그런 원철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쓸 수 없어요. 그 원철 갖다가 거기다 우리가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걸 가지고 뭐 돌도끼를 만들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매우 거칠고 투박합니다. 물론 이제 특징은 강인하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지만, 그 강인함 자체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라고 하는 관성으로서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을 단련하는 것, 화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등촉지강, 등촉지화라고 하기 때문에 이 등촉지화인 정화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은 사시사철, 정화, 간목이 있어야지만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제가 매번 할 때마다 경금 설명하고요. 내일은 또 신금 설명할 거고, 월은 인월이 30일이니까 30일 동안 또 인월을 설명합니다. 이거를 좀 지겹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계속 반복 수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사주 볼 때 일간 월령은 무조건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돼요.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거 한 번 하고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외워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막상 사주를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노래 외우듯이 한 번 듣고 따라하기가 아니라 계속 노래를 들으면서 체득하듯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해서, 머리 좋은 사람은 저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는 그냥 이게 반복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저 같은 경우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공부를 하는 것이고, 그죠? 반복해서 스스로 체득해서 체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주 보는 순간 경금이 뭐였더라? 원령이 뭐였더라? 그리고 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뭘 봐야 할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화를 먼저 쓰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목을 좀 먼저 쓰는 경우가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병화를 쓸 수 없다라고 하지만 병화를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화를 쓰는 경우에는 경금은 뭐에 조후하는 개념으로, 즉 해자 축월의 동절 같은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병화, 칠살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경금 해자 축월 할 때는 반드시 병화하고 정화가 같이 있어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뭐예요? 관살 혼 잡이 돼서 그런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 관살 혼잡이 된 것을 나빠하지 않고요, 오히려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해자 축월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겠고, 자, 인월이잖아요. 인월.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다라고 하는 거 제가 벌써 많이 반복을 했습니다. 목이 가장은 아니고요. 목이 인관지에 해당이 됩니다. 인관지.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 한 40대, 30대 후반 40대 정도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은 인월의 목이 굉장히 왕합니다. 반면에 목이 왕한 반면에 일간 경금, 즉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운성 포태법이라고 하죠. 포태법이라고도 하고 이운성이라고도 해요. 12운성.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단계를 이제 12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는 약하고 어느 단계는 왕하고 어떤 단계는 좀 힘이 좀 빠지고 어떤 단계는 점점 커감으로 인해서 사람이 건장해지는 단계를 밟고 해서 그러한 12단계를 거침으로 해서 오행의 왕하냐 약하냐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바로 포태법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12운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의 왕쇠를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12운성 포태법을 가지고 신살 같은 것에 응용도 하지만은 원래 포태법은 중요한 것 오행의 왕세를 놓고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인월이라고 하는 것 목은 왕하지만 금은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 경금은 약하고요. 목은 인월에 왕합니다. 선생님 금목 하잖아요. 금목 하기 때문에 뭐 금이 목을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금극목, 금이 나무를 이긴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외우신 분들은 그냥 금이 뭐 나무를 이기겠지, 금이 나무를 작벌하고 나무를 베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강인하고 무쇠, 도끼 같은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무를 이길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목이 금보다 세력이 크면, 세력이 왕하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금이 너무 왕하면 목왕금결이 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이 목을 극하지만은 반대로 재성인 목이 일간인 금보다 너무 왕하게 되면, 목왕하게 되면 금이 이 결제가 어떤 결제냐면 이지러진다. 이지러진다라고 하는 뜻 알죠? 이지러지다, 깨지다, 모자라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결점 뭐 이런 뜻인데, 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서 칼 가지고 뭐 야채도 썰고 고기도 썰고 하지만, 야채를 쉽게 말하면 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야채를 써는 칼은 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강한 칼이라 하더라도 물을 많이 썰다 보면은 칼이 무뎌지게 돼 있고요.
또 단단한 물을 너무 강하게 순간 내리치게 되면 오히려 칼날이 부러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물을 쏠 때는 칼 자체도 좀 커야 돼요. 그죠? 근데 김장 같은 거 할 때 무게가 막 진짜 웬만한 어른 머리통만한 그런 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껍질을 벗길 때야 뭐 과도를 쓸 수 있겠지만은 그 물을 자를 때는 큰 식도가 있어야지만 그 물을 자를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과도로 자른다라고 하면 과도가 오히려 문드러지거나 과도가 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목왕금결에 해당이 돼요. 큰 나무를 갖다가 과도칼로 큰 나무를 벨 수 없죠. 같이 목이 왕하면 금도 같이 왕해져야 되는데, 금이 약하게 되면 오히려 금이 닳아버리거나 금이 이빨이 깨지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요거만 놓고 봤을 때 일간 경금은 약하고 목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간 금은 약하고 재성은 왕하다. 그러면 신약 제다한, 내일 신금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약 제다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신약 제다 내지는 제다 신약한 그런 사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왕한 목을 일간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갖다가 누군가는 좀 도와주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뭐예요? 인성으로 도와주는 것이고 비겁으로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정인과 편인이 있는 것이고,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비견과 겁재를 합쳐서 비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인성이 있거나 내지는 비겁으로서 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경금 입장에서 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겁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금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제가 보는 것은 금으로서 금을 도와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토로서 금을 도와주는 경우에는 목이 너무 왕하게 되면은 토 자체가 파극을 당하죠. 목극토하게 되기 때문에 토하기 때문에 오히려 목이 너무 왕해지게 되면 토가 파극을 당하는 것이고, 또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작고 약하기 때문에 왕토가 있게 되면은 금을 매금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인월 같은 경우에는 매금이라고 하고요. 토후 매금이라고도 하고, 또는 토타 매금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인월, 묘월 같은 경우 금 자체가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작고 약하기 때문에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금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금은 다시 목도 제해 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토보다는 금이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월이라고 하는 특징을 알아야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다 유추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일간이라고 하는 특성, 월령이라고 하는 특성은 매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 인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토로서 생조해 주거나 비견겁재로서 일간 경금을 도와주게 되는데, 비견겁재가 있을 때는 왕한 목도 절제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용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 말씀드렸지만 양금인 경금이 인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양금인 경금이 양목인 재성 인목을 받기 때문에 이건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하다, 신약 제왕 내지는 제다신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 인월생의 특징입니다. 경금 인월생이 100% 제다신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간과 월령만 놓고 두 글자만 놓고 봤을 때 이러한 뉘앙스, 이러한 조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타 간지에 금이 많게 되면 오히려 신왕제왕도 왕제왕도 가능하단 한 사주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했지만 일간과 월령을 대비해서 놓고 보고 나머지 6글자로 배합을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비견, 겁재 내지는 정인, 편인 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경자일주죠. 경자일주들 성격
하고요. 자존심 굉장히 강합니다. 뭐 저돌적이고 남녀 불문하고 한번 뭐 다투게 되면 끝장 보는 그런 성격들이기 때문에 경금 자월색 내지는 경자 일주들 개인적으로 그 일주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절제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타인들이 경제 일주 봤을 때는 일단 싸우기보다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좀 상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경자 일주들도 사주가 어떻게 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통쾌하고 화통하면서 의리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만 놓고 사람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고요. 항상 사주 원국 8글자 또 그 사람이 어느 대운에 와 있는지 어느 세운에 와 있는지까지 꼭 살펴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경자일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경금이 인월에 따라서 매우 약하죠. 재다신약인데 자수까지 보게 되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인월, 월령이라고 하는 인월은 초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아직 춥습니다.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요. 자수를 보게 되면 자수는 목을 생해주는 역할, 일간의 기운을 빼는 역할, 한기를 가중하는 역할, 이놈의 자수 하나가 세 가지의 나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된 경자일주들은 어떻게 돼요? 상관이기 때문에 내가 식상을 발동하게 되면 세 가지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목을 생해줘서 재다신약을 만드는 것이고요. 내가 뭔가를 하게 되면 관성을 깨게 되니까 체면, 뭐 관제구설 이런 것도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어떻게 돼요? 가뿐싸가 될 수 있다. 갑자기 분위기 싸한 분위기를 내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공력을 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경우는 좀 진짜 좀 자기 수행, 자기 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주에도 경자가 있습니다. 또 이 경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약한 경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월의 일간이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있거나 이렇게 비견겁자 이거는 비견이 되겠죠. 그래서 있게 되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글자인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뭐예요? 자수, 인목, 자수이기 때문에 일간 경금, 연간에 있는 경금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단점. 그 다음에 자수가 또 하나 있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또한 한기를 가중하게 되고 목을 생하게 되고 또 일간 경금, 연간에 있는 경금에 기운을 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주는 상관을 잘 통제시켜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자,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됐든 비견겁제가 됐든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는 연간 경금, 여기는 월간에 무토가 있습니다. 경금도 문제는 뿌리가 없는 것이고요. 무토 자체도 인월에 장생이 된다 하더라도 뭐 병화가 투출되지 않는 한은 무토 자체도 뭐 되게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경금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작기 때문에 무토가 세력을 얻게 되면 오히려 이거는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성도 힘이 없고 겁재도 힘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형제 자매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고 나를 생존해 주려고 하는 어머님도 환경이 좀 많이 어렵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지지를 봤을 때 내가 의지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 없는 부평초라 그럴까요? 좀 뿌리 없는 그것이 여기저기 이렇게 갈팡질팡 오갈 데 없이 마음 줄 곳 없이 그렇게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경우 여러분들은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보죠. 병자시. 자,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자수가 3개죠. 자, 인월에 자수 3개면은 뭐예요? 한습함이 좀 많이 가중됐기 때문에 아무리 인월인 초봄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요거 제가 봤을 때는 꽃샘추위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해서 그나마 한습함
조후의 개념은 어느 정도 갖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즉 추운 것은 모면했지만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정화가 없는 것 또한 단점에 해당이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경금이 진짜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이 천간에 떠 있습니다. 떠 있어요. 떠 있어.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도 뭐 뿌리 두기가 좀 어렵지만은 병화가 투출해서 이 무토를 좀 생존해 준다 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일간 자체가 약해져 있는데 칠살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이 병화가 물론 무토도 생활하곤 하겠지만 옆에 경금 있으면 경금을 갖다가, 이거는 극하죠. 이걸 갖다 옆에 있어서 직극한다 그래요. 바로 옆에서 그냥 바로 화살 쏴서 확 쏴서 찌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약한 경금이 재성도 왕하고 살도 인중에 있는 병화가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살도 왕하죠. 뭐예요? 결국은 살중신경 내지는 제살태왕한 그런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모양사 자체는 인성인 무토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볼 수는 있지만 그렇게 녹록한 그러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이 다시 금수향으로 가는 것도 쏙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금운으로 가는 것은 괜찮겠지만 수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뿌리가 없는 중에 계속 그 수가 많아지게 되면 일간의 그 기운만 많이 더 과설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이 이모 같은 경우는 임수가 투출되어 있긴 하더라도 목화운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재성과 살이 다시 왕해지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초년은 남명으로 태어났을 때도 그다지 녹록한 운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중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병술씨 또한 그다지 좋은 건 아니고 똑같이 자수 하나만 바뀐 것이죠. 그래서 술이 오게 되면 물론 자수 두 개 한 습이 조금은 모면된다 하더라도 약한 일간 경금이 역시나 제살태왕한 사주임에는 뭐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경금이 술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화가 있는 것도 문제고요. 술토가 있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술토 자체가 무토 자체가 술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얘를 극할 것이고요. 또 이 무토는 얘를 매금시켜 버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진퇴양난인 그런 사주 국세가 아닌가 싶고요. 좀 좋은 사주라고 하면은 어떤 사주? 이거 이모시가 돼도 좋지 않습니다. 이모시가 돼도 이거는 뭐 일단 일간이 근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결코 좋은 것으로 볼 수는 없겠고, 제가 봤을 땐 그나마 좀 갑신시 정도 되면은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갑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신자가 수국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이 일간 경금이 신의 뿌리는 둘 수가 있겠든 조금이라도 합해서 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간목은 토를 좀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물론 이 사주가 귀를 얻기는 어렵지만 재성의 용도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일간이 그래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거는 재성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운세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작은 부는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 경진시가 된다 하더라도 또 자수하고 진하고 합하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경금이 다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진의 생주를 받는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그래도 경금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그래도 일간 자체가 완전 약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또한 어떤 경금을 단련하는 그런 사주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귀를 얻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명식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보지 않은 생시도 한번 더 살펴보시도록 하고, 자, 예시사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볼 사주 명식은 계묘년 갑인월 경인 1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주 2020년 2월 27일 목요일에 나타나는 사주, 오늘 금방까지도 같이 배웠던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일간은 경금이라고 하는 일간, 같이 태어난 월령은 인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되겠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양금 대체적으로 경금을 표현할 때는 완철
금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완철금이라고 하는 것 10개의 천간, 10천간, 즉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중에서 가장 강인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금입니다. 뭐 갑목 같은 경우에도 대립목이다라고 해서 갑목도 되게 뻣뻣하고 강하고 해서 뭐 쇠말뚝도 봤지만 나무 가지고도 말뚝을 받긴 합니다. 근데 갑목보다 오히려 경금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갑목을 작발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경금으로서 갑목을 작발하기 때문에 강인한 측면에서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경금이 가장 강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경금의 장점이다, 단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인하다라고 하는 것. 경금 쉽게 말하면 무쇠 같은 거잖아요. 너무도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이게 날카롭거나 하게 되면 사람도 다치고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경금입니다. 그래서 경금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약간 터프한 사람들도 많고요. 좀 뭐라 그럴까, 사람 자체가 눈매도 좀 부리부리하고 좀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라고 하는, 즉 정화라고 하는 것으로서 단련해야지만 무쇠를 거친 쇠 덩어리를 갖다가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서 녹여서 여러 가지 사람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물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귀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화라고 하는 관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화 중에서도 병화가 아니라 정화라야지만 경금을 단련해서 용도 있는 기물을 만들고, 그래야지만 경금은 귀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경금은 병화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경금을 단련해서 용도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정화인 것이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용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주가 한습할 때, 한습 대표적으로 어떤 때예요? 해자, 축, 월 같은 경우 사주가 추울 때는 병화로서 조후하는 그러한 용도로서는 병화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아니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이 정화라는 경금을 단련해서 직접적으로 경금을 용도 있게 만드는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정화의 용도가 다르고요, 병화의 용도가 다릅니다. 자, 이건 이해했을 것이고요. 자, 월령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왕절이죠. 목왕절이라고 했고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월이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왕한 것이죠. 재성이. 그런데 경금 자체는 인월의 절지, 포태법으로 절지에 대해서 약하다고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경금 일간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제다신 약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드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비견 겁재라든가 인성인, 정편인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명식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인월에 태어나서 약한 중에 경금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 배웠던 이 명식은 인성도 뿌리가 약하고 비견도 뿌리가 약한 것이 좀 흠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갑신시 정도가 돼야지만, 물론 다른 생시도 뭐 나쁘지 않은 생시가 있겠지만, 제가 오늘 본 관점에서는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지만 약한 일간이 뿌리를 얻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무토가 경금을 좀 탁하게 만드는 것을 재성으로서 좀 재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정화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귀를 얻는 그런 사주라기보다는 좀 사주 국세가 좋아질 경우에는 부를 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렇게만 놓고 보더라도 재성이 하나, 그다음에 투출된 것 하나, 두 개 정도 있기 때문에 재성이 그다지 이렇게 왕한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단 오늘 같이 비교해야 될 명식 한번 봐보십시오. 경금일간이 인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봐도 제다신약한 뉘앙스, 제다신약한 뭐라 그랬죠? 조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일지경인 인목이 있으니까 경인이 일주가 되는 것이고, 연지의 묘목이 있으니까 지지로 완전히 목국을 형성한 것에 해당이 되죠. 목국. 그 다음에 월간에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완전한 제다신약입니다. 생시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명 뭐예요?
종제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합니다. 기명종제격이라고 하는 것은, 기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기자가 버릴 기자예요. 이 명자는 목숨 명자에 해당이 되죠.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재성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제격, 일간을 얘를 버리고 얘를 뿅 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목으로서 그냥 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명종제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개수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에 목을 생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뭐 종제하는데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종제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주도 한 생시를 몇 개지만 한번 분석해 본다라고 하면, 이게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요거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는 종제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병화가 경금을 갖다 극해버리게 되면은 이거는 뿌리 없는 경금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야말로 병화에다가 목만 있게 되면 이거는 기명종제격 중에서도 좀 상격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 병술시가 되면 이거는 종제격이 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별격 보기가 좀 많이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목이 왕하니까 토를 없애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종제격으로 보긴 하지만, 이거는 종제격이 되지 않고요. 이 종제, 목으로 종하려고 하면 뭐가 없어야 되냐면 토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도 없어 주어야지만 이거는 좀 좋은 종제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토기가 있다라고 하면 종제격이 되지 않거나, 종제격이 된다고 하면 종제격, 파격, 이거를 갖다가 가중격으로 보는 것에 해당이 된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토가 있으면 이건 종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격으로 보게 되고, 굉장히 좀 편고한 그런 사주로 놓고 보게 되겠죠. 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경진시가 된다라고 해도 이거는 종제격이 될 수가 없겠고, 이 토가 이렇게 금을 생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경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종제격은 되지 않지만, 인월에 인묘진을 모두 갖추게 되면 이것도 뭐예요? 목이 굉장히 왕하죠. 제다신약 일뿐인 그런 사주로 보게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잖아요. 일간 자체가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아무리 금이 목을 극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목이 왕하게 되면 금이 목을 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목왕 금결된다라고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목왕 금결되면 뭐가 무너지는 거예요? 목이 깨지는 거예요? 금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는 금이 깨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됐을 때 금만, 이게 종격, 기명종제격이 됐을 때는 뭐 금도 상관이 없겠고 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격이 됐을 때는 금도 문제가 되는 거고 수도 문제가 돼요. 이 수도 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도 고갈되는 것이고요. 금도 모강 금결돼서 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주가 예를 들어서 개미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 자체도 어떤 분들은 기명종제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역시나 토가 있게 되면 이거는 파격 가중격으로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내격으로 본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내격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도 모관 근결되죠. 그 다음에 수도 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수도 많이 고갈되는 것이고, 목이 토가 있다 하더라도 왕토에 의해서 이거는 파극이 되는 것이니까 내격이 된다 하더라도 매우 좋지 못한 그러한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간 자체가 뿌리가 미약하고 이렇게 너무 편고한 사주들은 명리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승도지명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승도지명, 지금 말하면 스님이죠.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중인 것이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땡초죠. 땡초. 자, 근데 요걸 승도지명이라고 해서 중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요즘 같으면은 종교인들 다 해당이 돼요. 종교인, 그 다음에 역술인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무속인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편고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사주가 아니었거든요. 옛날에는 명리가 있었을 때는 기독교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었으니까 그냥 일반론적으로 승도지명이라고 했지만, 요즘 같으면 역술, 종교, 무속 다
포함되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천지명이에요. 하천지명. 저도 뭐 역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 뭐 명식이 뭐 좋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매우 편고한 사주이죠.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찍 수녀가 됐다라고 합니다. 수녀 아시죠? 저쪽 천주교 쪽에서 수행하고 수양하시는 여자분을 말씀을 하는 것인데, 사주가 너무 편고하다 보니까 뭐예요? 금도 깨졌고요. 금도 깨졌고 수도 무너지다 보니까 금이 깨지게 되면 이거는 뭐 폐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혈액 같은 거, 혈액 내지는 폐 같은 거 있죠. 폐 같은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주는 결핵으로 인해서 좀 곤란한 처지를 겪었는데, 결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옛날 같은 경우 우린 크리스마스 실 같은 거, 지금이야 좀 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옛날 같은 경우 못 먹고 못 살 때는 못 먹고 너무 못 살면 폐병 걸린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했죠. 이게 결핵 같은 거 폐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이 문드러져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또 이렇게 되면 수도 많이 파극이 되잖아요. 수. 그래서 이런 경우 여자이기 때문에, 여명이기 때문에 자궁 같은 쪽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혹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자궁 군종이 생긴다거나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와 같으면은 아이가 잘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아이를 낳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대운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좀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뭐 금은 정도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운세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매우 56세 전까지 다 목화 토운. 토운도 뭐예요? 기미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는 뭐 습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간을 생존해 줄 수 있다라고 보지만, 무토 자체는 이건 건토에 해당이 되면서, 그 다음에 병진정사 무호 이렇게 오게 되면 요 정도는 뭐 좀 괜찮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대운 자체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좀 험난한 뭐예요? 이걸 버리고, 물론 이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종교에 귀의하는 수녀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여성들도 비구니 스님들도 이렇게 있겠지만은, 역시나 좀 뭐랄까 현실과 자기의 어떤 이상이 괴리가 생기는 경우에 좀 많이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진짜 사주를 볼 때 좀 너무 힘든 사주들은 차라리 진짜 출가를 하거나 아니면 종교에 귀의를 하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좀 어떤 사찰 같은데 이렇게 다니시면서 수양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매우 편고한 사주들은 좀 많이 어렵거든요. 환경도 어렵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건강도 좀 많이 안 좋아지는데, 운세 자체도 많이 좀 이렇게까지 뭐 기미 때문에 그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이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사주 인 것이죠. 뭐 경신신유대원 가면서부터는 좀 나아지는 것은, 그래도 노년은 좀 어느 정도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왕목이 이렇게 있는데 경신신유 오게 되면 물론 일간은 살아나지만 재성을 갖다가 좀 인신상충, 묘유상충하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은 좀 좋아지긴 한다 하더라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약간 복잡하다는 그런 일들은 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주 같은 경우는 매우 편고한 사주,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